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확률과 통계 6차 시의 수업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고했던 대로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항 정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스칼의 삼각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쨌든 기출 적용하는 문제 중에 2019 학년도 6월 평가원 26번 문제 풀이에서 선생님이 이때 약간 정신을 놓았는지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네, 이 문제 기억나나요? 네, 어디 부분 보냐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2x에 뭐 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잖아요. 그럼 x 4제곱 계수니까 1 곱하기 5고 2 곱하기 10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2 곱하기 20이라고 했네요. 쌤이 2 곱하기 10을 한 번에 계산해서 20으로 하고 또 2를 또 곱했나봐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은, 똑똑한 여러분은, 네. 이 잘못된 점 잘 알고 있었죠? 네. 착한 친구가 요거 지적을 해줘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됐나요? 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교과서 30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은 일단 무엇이냐면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항계수 간의 관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앞서서 선생님이 사실 이항정리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다가서기 부분에 있는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항정리의 실험 도구인 골턴판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뭔지 한번 보게 될 건데 뭐 다가서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분자의 합이 거듭 제곱의 전개식에서 개수들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항 정리는 기원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이항 정리는 근대 확률론의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게임 이론에도 응용되고 있다. 네, 뭐 이런 한 예로서 이제 골턴판을 가지고 온 건데 뭐 이건 뭐 기원 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딱히 전략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게임 이론까지 갈 필요도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구슬을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구슬이 양자택일을 선택을 하잖아요. 왼쪽으로 쏠릴지 오른쪽으로 쏠릴지 맞죠? 그리고 왼쪽으로 쏠렸다 치면 또 양자택일을 선택을 합니다. 네, 어디로 가든 간에 여기 쏠려도 양자택일, 이쪽으로 쏠려도 양자택일을 선택을 하죠. 즉 우리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a 플러스 b에 n제곱을 하는 상황이면 얘는 a 플러스 b를 n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이거를 곱해가는 과정에서 양자택일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 또는 b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곱해가면서 이제 a의 뭐 r 제곱에 뭐 b의 m-r 제곱의 어떤 개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주목해볼 사실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까지 선택은 몇 번 하나요? 네, 개수만큼 선택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의 선택을 하니까 이 상황은 a 플러스 b의 n제곱에 6제곱에 대응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기 떨어져 있는 구슬의 개수는 뭘 의미하겠어요? 네, 여기는 a 6제곱의 개수. 네, 이 왼쪽으로 가는 상황을 a,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을 b라고 생각하면요. 어, 이쪽 부분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떨어진 거는 a를 6번 선택한 결과가 되겠죠. 이쪽 부분에 온 건 어떻게 되겠어요? 네, b를 6번 선택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항 정리를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개수, 이 구슬의 개수는 b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6C0, 여기는 6C1, 6C2, 6C3, 6C4,
여기는 6C5, 여기는 6C6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재밌는 상황이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이항 정리 실험 도구인 골턴판이라고 하는데 실제 뭐 여러분이 저기 뭐 초량에 있는 수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 골턴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방금 봤던 골턴판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의 꼴이 나와 있죠. 네, 이런 삼각형 모양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구슬을 한 개 던진다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여기 하나에서 머물겠고요. 여기서 끝이 나는데 구슬을 두 개 던진다면 여기 하나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만약에 구슬 4개 던지는데 여기서 딱 끝이 난다면 여기 한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개수들을 좀 나열한다면 네, 각각의 상황을 a 플러스 b의 1제곱은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겠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런 상황,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이항 개수들의 나열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모양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과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쭉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 3이라는 값을 보면 네, 1과 2의 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뭐 4라는 값을 보니까 네, 3과 1의 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6이라는 애를 보니까 3과 3의 합인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니까 선생님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네요. 이거를 더해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까? 물어보면 선생님 그러면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꼴을 보니까 이쪽은 계속 1 나열되니까 대응이 되는 게 a 플러스 b의 5제곱이 대응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네, 굳이 따지자면 5C 0부터 5C 1, 5C 2, 5C 3, 5C 4, 5C 5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보도록 방금 적은 여기서 바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4고 여기 1이고 4니까 더해서 5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네,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얼마예요? 네, 10이죠. 여기 6이고 여기 4니까 더해서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 좋은데? 신기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꼴을 한번 보아하니 이제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4C0 더하기 4C1을 했는데 5C1이 나왔어요. 4C2 더하기 4C3을 했는데 5C3이 나왔어요. 3C1 더하기 3C2 했는데 4C2가 나왔어요. 보니까 일단 더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앞에 있는 숫자는 1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 있죠. 뒤에 있는 숫자는 네, 큰 숫자를 따라갑니다. 이런 규칙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네, 4C2 더하기 4C3을 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1 올라가고 네, 큰 숫자 3을 뒤에 있는 숫자가 따라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일반화를 해보면 유도해내기를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어요. NCR N-1이라고 할까요? N-1CR 더하기 N-1C R-1을 했을 때 그 결과는요. 이 앞에 숫자는 1이 늘어납니다. N, C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거는 큰 숫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NCR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사실 이런 조합에 관한 성질을 1학년 때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걸 배웠었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어요. 4C 더하기 4C3이 5C3이 되는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5C3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5개 중에 3개를 택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5개를 A,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3개를 뽑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놈을 이렇게 기준을 주는데 A라는 애를 기준을 줄게요. 이 5개 중에 3개를 택하는 상황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A를 택하는 상황. 그러니까 3개를 뽑는데 A가 무조건 택해지는 상황이거나 또는 A를 택하지 않거나 이 2가지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A를 택하는 상황을 한번 보면요. A를 먼저 뽑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뽑아놨다면 나머지 2개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뽑아놨으니까 총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4개 중에 2개밖에 없다는 거죠. A를 택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요. A를 빼놓고 생각하면 되죠. A 빼놓고 나머지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4C3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 과정을 유도해낼 수 있겠죠. 4C 더하기 4C3을 하면 5C3이 되는 이런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일반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반을 해보면 네, m-1c r-1 더하기 m-1c r을 했을 때 ncr이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유명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방금 봤던 골턴판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의 꼴이 나와 있죠. 네, 이런 삼각형 모양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구슬을 1개 던진다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여기 하나에서 머물겠고요. 여기서 끝이 나는데 구슬을 2개 던진다면 여기 하나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만약에 구슬 4개 던지는데 여기서 딱 끝이 난다면 여기 1개, 2개, 1개 이렇게 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개수들을 좀 나열한다면 네, 각각의 상황을 a 플러스 b의 1제곱은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겠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런 상황,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이항 개수들의 나열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모양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이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과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쭉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 3이라는 값을 보면 네, 1과 2의 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뭐 4라는 값을 보니까 네, 3과 1의 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6이라는 애를 보니까 3과 3의 합인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니까 선생님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네요. 이거를 더해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까? 물어보면 선생님 그러면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꼴을 보니까 이쪽은 계속 1 나열되니까 대응이 되는 게 a 플러스 b의 5제곱이 대응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네, 굳이 따지자면 5C 0부터 5C 1, 5C 2, 5C 3,
5C4, 5C5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보도록 방금 적은 여기서 바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4고, 여기 1이고 4니까 더해서 5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네,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얼마예요? 네, 10이죠. 여기 6이고 여기 4니까 더해서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 좋은데? 신기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꼴을 한번 보아하니 이제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4C0 더하기 4C1을 했는데 5C1이 나왔어요. 4C2 더하기 4C3을 했는데 5C3이 나왔어요. 3C1 더하기 3C2 했는데 4C2가 나왔어요. 보니까 일단 더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앞에 있는 숫자는 1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 있죠. 뒤에 있는 숫자는 네, 큰 숫자를 따라갑니다. 이런 규칙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네, 4C2 더하기 4C3을 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1 올라가고 네, 큰 숫자 3을 뒤에 있는 숫자가 따라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일반화를 해보면 유도해내기를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어요. NCR N-1이라고 할까요? N-1CR 더하기 N-1C R-1을 했을 때 그 결과는요. 이 앞에 숫자는 1이 늘어납니다. N, C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거는 큰 숫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NCR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사실 이런 조합에 관한 성질을 1학년 때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걸 배웠었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어요. 4C2 더하기 4C3이 5C3이 되는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5C3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5개 중에 3개를 택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5개를 A,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3개를 뽑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놈을 이렇게 기준을 주는데 A라는 애를 기준을 줄게요. 이 5개 중에 3개를 택하는 상황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A를 택하는 상황. 그러니까 3개를 뽑는데 A가 무조건 택해지는 상황이거나 또는 A를 택하지 않거나 이 2가지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A를 택하는 상황을 한번 보면요. A를 먼저 뽑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뽑아놨다면 나머지 2개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뽑아놨으니까 총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4개 중에 2개밖에 없다는 거죠. A를 택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요. A를 빼놓고 생각하면 되죠. A 빼놓고 나머지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4C3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 과정을 유도해낼 수 있겠죠. 4C 더하기 4C3을 하면 5C3이 되는 이런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일반화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반화를 해보면 네, M-1C R-1 더하기 M-1C R을 했을 때 NCR이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유명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네, 그러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 이 전체 삼각형, 이러한 모양을 이러한 그 이항 계수들의 배열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 내에도 이런 삼각형들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이 삼각형들은 우리가 봤던 이러한 식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상관없고 중간에 적당히 삼각형 모양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준다면 뭐 이렇게 잡아준다면 이거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m-1c r m-1 m-1c r-1 이거 두 개를 합한다면 mc r이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삼각형을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또 삼각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 외에도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요. 그런 성질 중에 하나가 이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6번 같은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정방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요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딱히 직접 더할 수도 있겠죠. 별로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하지만 뭐 굳이 이 위에 배운 식을 써먹자면 얘를 어차피 이거 1이잖아요. 그럼 3C 0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1이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 3을 맞춰준다면 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가 1 차이 나죠. 그러면 방금 배웠던 식을 사용해서 이게 얼마가 돼요? 네, 앞에 있는 숫자 1 늘어나고 뒤에 있는 거는 큰 걸 따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뒤에 4C1과 4C2도 맞춰지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5C2가 되겠죠. 또 뒤에 게 5C3이네요. 더하면 얼마예요? 6C3이 되겠죠. 또 요렇게 더해주면 얼마 돼요? 네, 7C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일이 다 계산하고 더하지 않고도 이 7C4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고 7C4는 7C3이랑 같으니까 계산해주면 35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질문에서 이런 거를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위의 상황에서 이 C형부터 6C4까지 더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 있는 애들을 조금 옆으로 옮겨줄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 좀 주목을 해서 우리가 앞에 봤던 이 값들을 조금 더 적어주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한번 보죠. 보면 앞에 봤던 2C0부터 3C1, 4C2, 5C3, 6C4가 어떻게 더해지는지 보면 2C0 여기 있죠? 3C1 여기 있죠? 4C2 이거 보면 보기 편하게 지워줄게요. 4C2 여기 있죠? 5C3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6C4까지 쭉 더해주네요. 그러면 이 더해진 값이 결국 얼마였냐면 7C4였다는 말이죠. 보니까 이렇게 빠지네요. 요 값이 7C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쭉 뻗다가 살짝 꺾으면 그 값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건 어때요? 1C0부터 쭉 뻗고 6C5까지 간다고 쳐요. 그러면 한번 꺾어주죠. 이렇게 하키 스틱처럼 꺾어주면 7C5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면 1C0부터 2C1, 3C2 쭉 더해서 6C5까지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아까처럼 계산할 수 있어요. 1C0은 2C0과 같죠? 1의 값이니까.
이거 두하면 두 개 더하면 3C2가 될 거고 또 3C1이 될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네 4C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더해가면 여기 앞에 있는 6C5는 뭐랑 맞춰주겠어요? 네 6C4랑 맞춰주겠죠. 그럼 더해주면 7C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방금 봤듯이 여기 7C5의 값 이렇게 쭉 더했을 때 한번 꺾어주는 이런 하키 스틱의 모양의 꼬를 봤을 때 7C5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확 꺾어도 되는가 보겠습니다. 색깔을 네, 초록색으로 보는 게 여러분 좋겠죠? 우리부터 시작해 볼까? 뭐 3C 3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C3 네 4C3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갔을 때 최종적으로 꺾이는 곳이 이 7C4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C3 더하기 4C3 5C3 6C3의 값이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방금 봤던 형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3C3은 4C4랑 같죠? 어차피 값이 1이니까.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주면 5C4. 요거 두 개 더해주면 6C4. 요거 두 개 더해주면 7C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키스틱 패턴을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중간부터 시작하는 건 안 돼요.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더해보면 아마 값이 이 7C가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은 여기 끝부분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쭉 뻗었을 때 꺾이는 그 부분에 있는 값이 네, 우리 최종 더한 그 더한 것의 합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키스틱 패턴의 꼴이 어떤 모양이냐면 확인해 보면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1씩 늘어납니다. 맞죠? 1씩 늘어나는 상태.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숫자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거나 또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여기 뒤에 있는 값이 역시 1씩 늘어나죠? 앞에 있는 값이 1씩 늘어나죠? 근데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값도 1씩 늘어납니다. 요런 패턴.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 패턴이 하키스틱의 일반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네, 재밌죠? 그러면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에 다양한 성질들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네, 기출 문제랑 뭐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0학년 6월 평가원 30번 문제인데요. 그 30번 문제라고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연필이 세 가지가 있고 각 색의 색연필을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해요. 15개 이하의 색연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각 색의 색연필은 15개 이상씩 있고 같은 색의 색연필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일단 색연필끼리 구분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중복조합의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빨간색을 X개, 파란색을 Y개, 노란색을 Z개 선택한다고 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가 돼야 돼요? 네, 15개가 되면 되죠. 15개 이하의 색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다루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부등식의 형태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중복조합할 때 이런 비슷한 것을 설명해 준 적 있죠.
네,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네, 변수를 하나 더 잡아주면 됩니다. 15를 놔두고 이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해주면요. 15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값 자체를 하나의 변수 w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w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를 했을 때 15라는 것을 만족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x, y, z는 어떤 제한점이 있었어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어, 적어도 하나씩은 각 세개의 색연필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W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이 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 뭐 W는 네, 자동적으로 13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이제 x-1을 x 다시 y 다시를 y 마이너스 1 z 다시를 z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요. 이제 x 다시 y 다시 z 다시 더하기 w를 치환해서 바꿔보면 얼마가 되겠어요? 네, 12가 되겠죠. 그리고 x 다시 y 다시 z 다시 w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버렸죠. 자,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과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총 4가지 종류 중에 선택을 한다. 몇 개? 12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15C 10이고 15C 3이 돼서 15, 14, 13 계산해줄 수 있겠죠? 3, 5, 15, 2치 14 계산해보면 35 곱하기 13 계산이 참 귀찮네요. 105고요. 35 더해주면 455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봤던 방법이 이제 방법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볼게요. 네, 그거 방법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뽑냐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X, Y, Z, 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한 개씩 먼저 뽑아 놓는다. 빨, 파, 노, 각 한 개씩 일단 뽑는다. 뽑아두고 이제 생각하기를 아무 연필이나 아무 색연필이나 네 12개 이하로 아무 색연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선택지는 계속 3개가 있는 거죠.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아무것도 안 뽑아도 되죠. 0개 뽑아도 되고요. 뭐 1개만 더 뽑아도 상관없어요. 3개 중에 2개를 뽑아도 상관없죠. 언제까지 가능하냐 보니까 3개 중에 3종류 중에 12개를 뽑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총 12개 뽑을 수 있죠. 여기 3개를 이미 소모를 했으니까 15개 이하를 뽑아야 되니까.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계산이 조합을 일단 바꿔보면요. 네, 이제 중복조합 암산을 해야 됩니다. 2C0 더하기 요거는 3C1 요거는 4C2 이런 식으로 뭐 하나만 밝혀 더 적어볼까요? 5C3이 되겠죠? 어디까지 더해지겠어요? 네, 10, 4C, 12까지 더해지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할 때 2C 0은 어차피 1이니까 3C 0과 같죠? 그럼 방금 봤던 하키스티 패턴 또는 뭐 2개씩 더해주는 이런 파스칼의 삼각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4C 1 요거 2개 더해주면 5C 2 네, 패턴 보이나요? 요거 2개 더해주면 일단 여기 얘 바로 앞에 거는
이거랑 같은 숫자가 나오고 얘보다 한 개 적은 값으로 패턴이 맞춰집니다. 그럼 얘 앞에 거는 14C 11이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15C 12가 나오겠고요. 요거는 15C 3이니까 우리가 앞에 여기 계산했던 15C3 계산해놨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455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봤던 방법과 비교해봐서 뭐가 편해요? 네, 방법 2가 사실 계산적으로 좀 이익이 있지만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생각해 보는 것이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531에 수록된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프로젝트 531 미리 좀 풀어보라고 해놨었죠? 네. 자, 지금 문제는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미리 먼저 풀이를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연수 n이 이제 1 플러스 뭐 4 곱하기 11 더하기 6 곱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1의 세제곱 더하기 11의 4제곱 뭐 이렇게 나타냈을 때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특징적인 게 보입니까? 네, 11의 거듭 제곱들이 이제 나타내지고 있네요. 이런 형태의 꼴은 일반적으로 이항정리를 사용하면 모양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비슷한 형태의 꼴을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11이라는 거를 숫자로 인식하기 좋으니까 일단 문자 x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n은 1 더하기 4 곱하기 x 6 곱하기 x제곱 4 곱하기 x세제곱 x의 4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이 또 4제곱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이 4란에는 4C1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이라는 거는 4C2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는 4C3 x세제곱 더하기 x 4제곱.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바꿀지 보이죠? 1 플러스 x의 4제곱을 전개한 꼴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12의 4제곱이 되겠죠. x를 다시 돌려주면. 그리고 12 소인수분 할 수 있잖아요. 네,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죠. 이거 전체 4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8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공식 알고 있죠? 네, 8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9, 5, 45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양의 약수의 개수도 사실 경우의 수가 적용된 거 알고 있죠? 이 약수들은 결국에는 뭐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2의 8제곱 곱하기 3의 0제곱부터 3의 1제곱, 3의 4제곱에 각 값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곱하는 형태로 약수가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소인수분의 꼴을 생각하면 그래서 9 곱하기 5가 45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밑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10제곱의 전개식을 이용하여 8의 10제곱을 4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 보니까 49랑 8의 10제곱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a 플러스 b의 10제곱을 역시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이 10제곱이니까 8을 a 플러스 b의 10제곱 꼴로 나타내야겠다. 선정을 하기를 a, b를 49랑 연관이 되게 선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이 49라는 숫자를 좀 주목해서 보면 얘는 7의 제곱인 거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8이라는 애를 분해를 하기를 7 플러스 1로 분해를 해야지 7의 제곱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8의 10제곱은 7 플러스 1의 10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7의 10제곱 플러스 10C1의 7의 9제곱
10C2의 7의 8제곱, 10C3의 7의 뭐 7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겠죠. 네, 1의 세제곱이 생략된 거예요. 쭉 더해주면 어디까지 갈까요? 네, 10C8의 7의 뭐 제곱에 1의 8제곱 더하기 10C9의 7, 10C10의 네, 그냥 아무것도 선택 안 된 1,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49로 나누어야 되니까 7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값들은 다 7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7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7의 8제곱부터 뭐 10C1의 7의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면 10C8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게 10C9 곱하기 7 플러스 1이 남겠죠. 자, 그럼 나머지를 얘를 한번 보면 10 곱하기 7 더하기 1이니까 71이죠. 그럼 결국에 71을 49로 한 번만 더 묶어내면 되겠네요. 그럼 7의 제곱은 뭐 여기 있는 값을 적당히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세모 더하기 49가 한 번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거는 49 더하기 얼마예요? 암산 가능하죠? 얼마입니까? 12가 되겠네요. 아, 20이네. 죄송. 22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7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나머지는 22가 남겠죠. 나머지는 20이다. 쉽죠? 네, 넘어갈게요. 자,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1 더하기 1 플러스 x 더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땡땡땡 가서 1 플러스 x의 10제곱, 그러니까 뭐 이 제곱수가 하나씩 늘어나겠죠. 이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 x 6제곱의 개수가 어디부터 사실 나타나겠어요?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여기 중간에 1 플러스 x의 6제곱부터 이제 최고차항이 x 6제곱이니까 6제곱의 개수가 나타나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만 보면 되냐면 1 플러스 x의 6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의 7제곱 더하기 땡땡땡 1 플러스 x의 10제곱의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6제곱의 개수를 각각의 상황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각각의 상황에서 x를 몇 개를 선택하냐의 관점에서 보면 총 6번 곱하는데 x를 6번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6번 중에 6번 다 선택. 이건 7번 곱하는 데 있어서 x를 6번 선택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겠죠. 8C6 땡땡땡 마지막에는 10번 중에 6번 선택하자. 네. 자, 그러면 보아하니까 익숙한 형태의 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봤던 형태네요. 그러면 이 6C6이라는 값을 좀 이 7C6과 맞춰서 요 앞에 값을 네, 각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네, 어차피 1이니까 7C7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씩 짝을 지어준다면 8C7이 되겠고 이 앞에 거랑 맞춰준다면 9C7이 되겠고 네, 하키스틱 패턴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 바로 앞에 거는 뭐랑 짝 지어지겠어요? 네, 10C7이랑 짝 지어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하키스틱 패턴에 의해서 11C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 일도 아니죠. 이거는 11C4로 계산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럼 4, 3, 2, 1 분의 11, 10, 9, 8. 자, 나눠줍니다. 8 나눠주고요. 3 나눠줍니다. 그러면 암산되죠? 네, 330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았던 프로젝트 531의 문제는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질문방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확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